택배기사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정호정밀 박정호 사장님 계십니까? 박정호는 거실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65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단단한 어깨였다. 40년을 공장 현장에서 보낸 사람의 몸이었다. 네, 접니다.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대형 화물이라 기사 2명이서 왔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주문한 물건이 없었다. 서명을 하고 현관을 열자 2명의 기사가 거대한 나무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이거 뭡니까? 관입니다. 최고급 오동나무 관이요. 주문하신 분이 직접 배송지 지정하셨습니다. 관. 정호의 손이 떨렸다. 누가 주문했는데요? 성함은 박성진 고객님이시고요. 정호정밀 법인카드로 36개월 할부 결제하셨습니다. 1,000만 원짜리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기사들이 관을 거실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윤기나는 오동나무에서 오칠 냄새가 났다. 정호의 시야가 흔들렸다. 아버지 잘 받으셨어요? 전화가 울렸다. 아들 성진이었다. 성진아, 이게 무슨... 아버지 건강 요즘 안 좋으시잖아요. 미리 준비해두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요양병원 입소 서류도 다 준비했으니까 다음 주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사무적이었다. 나는 아직... 아버지 현실을 인정하세요. 당뇨에 고혈압에 심장도 안 좋으시잖아요. 공장 일은 이제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편히 쉬세요. 내가 아직 멀쩡한데 무슨... 멀쩡하세요? 지난주에도 공장에서 쓰러지셨잖아요. 직원들이 다 봤어요. 이제 그만 손 놓으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정호는 관 앞에 주저앉았다. 아들이 주문한 관. 살아있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 손이 관의 표면을 더듬었다. 매끄러웠다. 1,000만 원. 법인카드 36개월 할부. 정호정밀의 돈으로. 내 돈으로 내 관을.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모든 비극은 3달 전 그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로부터 시작되었다. 3달 전. 아버지,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며느리 김유라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39세의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샤넬이었다. 정호가 한 달 일해서 버는 돈이었다. 이게 뭔데? 공장 운영 관련 서류예요. 성진 오빠가 경영 정상화하려면 필요한 거라고. 정호는 안경을 썼다. 글자가 흐릿했다.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해졌다. 유라야, 이거 좀 읽어줄래? 바쁘신데 다 확인해 보실 시간 있으세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은행 대출 서류랑 경영권 이양 동의서예요. 경영권? 아버지, 요즘 공장 적자잖아요. 성진 오빠가 새 거래처 확보해서 살리려고 하는 건데 은행에서 젊은 사람이 대표여야 대출 승인해 준대요. 유라가 인주를 열었다. 정호의 손을 잡고 도장을 찍게 했다. 자, 여기. 9. 여기도. 9. 마지막 여기. 9. 세 군데에 도장이 찍혔다. 유라가 서류를 챙겼다. 빠르게. 정호가 내용을 다시 보기도 전에. 수고하셨어요, 아버지. 저 미용실 예약 있어서 먼저 갈게요. 유라야, 그 서류. 걱정 마세요. 공장 살리려고 하는 건데. 문이 닫혔다. 정호는 빈 탁자를 바라봤다.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가슴속에서 들렸다. 그날 저녁. 아버지 식사하세요. 성진이 밥상을 들고 왔다. 반찬이 3가지였다. 김치, 계란 후라이, 멸치볶음. 정호가 평생 차려준 밥상은 그게 아니었다. 성진아, 오늘 유라가 준 서류 말인데. 아, 그거요? 걱정 마세요. 공장 정상화 작업이에요. 경영권 이양이라고 하던데. 형식적인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대주 주시고 저는 그냥 실무 맞는 거죠. 요즘 은행들이 까다로워서. 성진이 웃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었다. 근데 아버지 진지하게 요양병원 좀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뭐? 건강 진짜 안 좋으시잖아요. 당뇨 수치 봤어요? 혈당이 200 넘는데 어떻게 공장 일을 해요?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아버지. 성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공장 직원들이 다 불안해해요. 사장이 수시로 쓰러지니까. 거래처들도 눈치 보고. 이러다 공장 망해요. 내가 세운 공장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물러나셔야 한다고요. 제가 이어받아서 제대로 굴리겠습니다. 성진이 일어섰다. 다음 주에 요양병원 상담 예약 잡아놨어요. 같이 가시죠. 나는 아버지 의견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통보하는 겁니다. 문이 쾅 닫혔다. 정호는 식은 밥을 바라봤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틀 후 정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40년 습관이었다. 공장은 6시에 문을 열었다. 사장이 제일 먼저 출근해야 했다. 어디 가세요? 유라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다. 공장. 아버지, 어제 성진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출근 안 하셔도 된다고. 내 공장인데 내가 왜 못 가? 경영권 넘기셨잖아요. 이제 성진 오빠 공장이에요. 유라가 문을 막아섰다. 아버지, 제발 현실 좀 보세요. 늙으셨어요. 공장에서 쓰러지시면 저희가 책임져야 해요. 산재 처리되면 보험료 올라가고. 비켜. 안 비켜요. 성진 오빠한테 전화할 거예요. 정호가 유라의 어깨를 밀쳤다. 약한 힘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과장되게 비틀거렸다. 아야. 쿵. 유라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여보, 아버지가 날 밀었어? 성진이 방에서 뛰어나왔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유라한테 손찌검을 하세요? 며느리한테? 성진이 유라를 부축했다. 유라가 울먹였다. 연기였다. 정호는 알았다. 나는 그냥 공장에. 공장은 이제 안 가셔도 됩니다. 아버지 사무실도 정리했어요. 짐 다 집으로 보냈으니까 찾아보세요. 뭐? 아버지는 이제 집에서 쉬세요. 병원 다니시고 약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그게 아버지 역할이에요. 성진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나가실 거면 나가세요. 근데 공장은 못 가십니다. 제가 경비한테 이미 말했어요. 아버지 출입 금지라고. 출입 금지. 자기가 세운 공장에. 정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성진아. 네? 너 정말. 정말 뭐요? 아버지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셔야죠. 성진이 문을 닫았다. 찰칵. 잠금장치 소리가 들렸다. 정호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에게 갇혔다. 일주일 후. 박 사장님 괜찮으세요? 공장 격리 김대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김대리, 나 지금. 사장님 회사 계좌에서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박성진 대표님이 뭔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령 회사로 돈이 빠지고 있어요. 성진 컴퍼니라는 곳인데 대표가 박성진 대표님이에요. 정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얼마나? 일주일 사이에 3천만 원이요. 컨설팅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랑 계약도 없는 곳이에요. 그게. 그리고 은행에서 오늘 전화 왔는데 공장 건물 담보로 대출 실행됐대요. 2억. 뭐? 사장님이 서명하신 서류로 대출 받으셨대요. 근데 그 돈도 성진 컴퍼니 계좌로 들어갔어요. 정호의 머리가 하얘졌다. 김대리,
그 서류 복사본 있어? 네, 제가 몰래 챙겨뒀어요. 이상해서 사장님한테 보내드릴게요. 고맙네. 사장님 조심하세요. 박성진 대표님이 뭔가 크게 버리고 계신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다. 정호는 주저앉았다. 아들이 공장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2억 대출까지.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였다. 거대한 나무 상자. 관입니다. 기사의 말이 들렸다. 정호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관을 봤다. 1,000만 원짜리. 법인카드 36개월 할부. 아들이 주문한. 아버지 잘 받으셨어요? 전화가 울렸다. 성진이었다.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박정호는 1985년 25살에 정호정미를 세웠다. 빌린 돈 500만 원이 전부였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선반 하나, 중고 공구 몇 개로 시작했다. 첫 주문은 동네 철물점 선반 용접이었다. 받은 돈 3만 원. 그날 정호는 그 돈으로 아내에게 미역국을 사줬다. 임신 3개월이었다. 성진이었다. 밤낮 없이 일했다. 손톱에는 늘 기름때가 끼어 있었다. 등은 굽었다. 용접 불꽃에 눈썹은 자주 타들어갔다. 하지만 웃었다. 돈이 모였다. 조금씩 천천히. 10년 후 정호는 작은 공장을 샀다. 직원 5명. 성진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아빠 친구들이 우리 가난하대. 아니다. 아빠가 돈 많이 벌 거야. 정호는 더 악착같이 일했다. 새벽 4시 출근, 밤 11시 퇴근. 휴일은 없었다. 거래처가 늘었다.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 산업기계. 정호정밀의 간판은 점점 커졌다. 성진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정호는 더 큰 공장으로 이사했다. 직원 20명. 연 매출 10억. 성진은 그때 말했다. 아빠, 나 서울 대학 갈래. 그래, 가자. 아빠가 돈 벌게. 정호는 대출을 받았다. 공장을 담보로 넣고 3억을 빌렸다. 성진의 학원비, 과외비, 입시 준비. 모든 걸 댔다. 성진은 좋은 대학에 갔다. 공대였다. 정호는 눈물을 흘렸다. 기뻤다. 우리 아들 엔지니어 된다. 대학 4년 내내 정호는 등록금을 댔다. 생활비를 보냈다. 성진이 좋은 차를 타게 해줬다. 친구들과 어울리게 해줬다. 중고차 한 대 800만 원짜리를 사줬다. 아빠, 이거 너무 낡았어. 졸업하면 새 거 사줄게. 정호는 또 일했다. 허리가 아팠다. 무릎이 시렸다. 하지만 참았다. 아들을 위해서. 성진이 졸업했다. 취직은 안 했다. 창업을 하겠다고 했다. 아빠, 나 사업할래. 무슨 사업? IT야. 요즘 대세잖아. 정호는 알지 못했다. IT가 뭔지. 하지만 믿었다. 아들이니까. 5천만 원을 줬다. 성진은 1년 만에 그 돈을 날렸다. 다시 왔다. 아빠, 한 번만 더. 정호는 또 줬다. 3천만 원. 1년 후 성진은 또 실패했다. 정호는 묻지 않았다. 그냥 받아들였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성진은 30이 되어서야 공장에 들어왔다. 아빠, 나 공장 일 배울게. 정호는 기뻤다. 아들이 돌아왔다. 후계자가 생겼다. 정호는 성진에게 모든 걸 가르쳤다. 거래처 관리, 원가 계산, 품질 관리. 성진은 빨리 배웠다. 똑똑했다. 역시 우리 아들. 5년 후 성진은 부사장이 되었다. 정호는 서서히 물러났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당뇨가 왔다. 혈압이 올랐다. 심장이 가끔 벌렁거렸다. 아빠, 이제 쉬어. 아니다. 아직 할 수 있어. 하지만 정호는 알고 있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걸. 예순이 넘었다는 걸. 성진에게 넘겨줄 때가 왔다는 걸. 성진은 그 즈음 유라를 데려왔다. 아빠, 결혼할게. 유라는 예뻤다. 말도 잘했다. 정호는 좋았다. 며느리가 생겼다. 결혼식 비용은 정호가 냈다. 5천만 원. 신혼집 전세금도 정호가 냈다. 2억. 대출을 받았다. 또, 괜찮아. 공장 잘 되고 있으니까. 손자가 태어났다. 정호는 또 울었다. 기뻤다. 우리 손자. 예쁘다. 정호는 손자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었다. 분유, 기저귀, 옷, 장난감. 다 샀다. 성진 네 집 냉장고도 큰 걸로 바꿔줬다. 세탁기도 새 걸로. 에어컨도 달았다. 아빠, 고마워요. 성진이 웃었다. 정호는 그 웃음이 좋았다. 아들의 웃음. 그것만 있으면 됐다. 정호는 65이 되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공장에서 한 번 쓰러졌다. 직원들이 119를 불렀다. 병원에 실려갔다. 당뇨 합병증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관리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정호는 알았다. 하지만 공장을 놓을 수 없었다. 평생을 바친 곳이었다. 하지만 성진은 달랐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조금만 더. 안 돼요. 건강 망가지면 저희가 어떡해요. 성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정호는 그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아들이 자기를 짐으로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석 달 전 유라가 서류를 가져왔다. 도장을 찍었다. 경영권을 넘겼다. 정호는 그렇게 모든 걸 잃었다. 40년 인생을. 정호 정미를. 아들에게. 하지만 아들은 감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리 죽기를 바랐다. 요양병원에 보내려 했다. 그리고 관을 주문했다. 1,000만 원짜리. 법인카드로. 정호는 지금 그 관 앞에 앉아 있었다. 관이 배달된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관은 여전히 거실에 있었다. 치우라고 할 수도 없었다. 누구에게? 주문한 아들에게. 새벽 2시.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보, 보험금 얼마나 나와? 유라의 목소리였다. 사망보험 3억 5천. 공장 팔면 15억은 받을 거야. 땅값이 올라서. 성진이었다. 그럼 18억 넘네. 대출 갚고 나면 한 13억 남지.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어. 오빠,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당뇨 합병증이 있으니까 오래 못 갈 거야. 의사가 그랬어. 길어야 1년. 요양병원 보내면 더 빨리 가실 텐데. 그래서 다음 주에 입소시킬 거야. 거긴 관리 안 해주거든. 약도 대충 주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 다. 정호는 이불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파고들었다. 피가 났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가슴이 더 아팠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 식사하세요. 유라가 밥상을 들고 왔다. 웃고 있었다. 어젯밤 그 목소리의 주인과 같은 사람인가? 유라야. 네. 나 요양병원 안 갈래. 유라의 표정이 굳었다.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러세요? 나는 집에서 살고 싶어. 약 먹고 운동하고 관리할게. 아버지. 유라가 밥상을 내려놓았다. 웃음이 사라졌다. 아버지 혼자 관리 못 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약 안 드셔서 쓰러지셨고. 그건 우리가 아버지 건강 챙겨드릴 시간 없어요.
저도 일하고 성진 오빠도 바쁘고 애도 키워야 하고 내가 알아서. 안 돼요. 유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요양병원 가셔야 해요. 이미 계약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입소해요. 내 허락도 없이? 허락은 무슨? 아버지가 뭐 결정하실 수 있어요? 치매도 오기 시작했는데. 나 치매 아니야. 아니긴요. 어제도 약 드셨는지 기억 못 하셨잖아요. 유라가 일어섰다. 식사나 하세요. 저 나갑니다. 문이 닫혔다. 정호는 밥을 바라봤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정호는 공장에 전화를 걸었다. 김대리에게. 김대리,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성진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자세하게. 이미 확인하고 있었어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장님 심각합니다. 박성진 대표님이 공장 자금 계속 빼돌리고 계세요. 지난 2달간 총 8천만 원이에요. 8천? 네. 전부 성진 컴퍼니로 갔어요. 그리고 거래처랑 계약도 이상하게 하고 계세요. 마진을 깎고 납기는 당기고 일부러 공장 평판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짓을? 제 생각엔 공장 가치를 떨어뜨려서 헐값에 팔려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정호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사장님 한 가지 더 있어요. 박 대표님이 부동산 업자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공장 부지 매매 얘기하시더라고요. 땅을? 네. 근처에 재개발 들어온다고 지금 팔면 평당 얼마 받을 수 있다고. 정호는 숨이 막혔다. 공장 땅. 그건 정호 명의였다. 경영권은 넘겼지만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였다. 성진은 그걸 모를 리 없었다. 김대리, 그 증거 다 모아줄 수 있나? 이미 모아놨어요. 통장 내역, 계약서 사본, 녹음 파일. 다 있습니다. 고맙네. 사장님 조심하세요. 박 대표님이 알면 큰일 나요. 전화를 끊었다. 정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이 자기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빨리 죽기를 기다리며. 저녁 때 성진이 돌아왔다. 유라와 함께.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친절한 목소리였다. 가면이었다. 아직. 제가 사다 드렸어요. 죽이요. 소화 잘 되는 걸로. 성진이 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 정호는 받지 않았다. 성진아, 나 요양병원 안 갈 거야. 성진의 얼굴이 굳었다. 또 그 얘기예요? 나는 집에서 살고 싶어. 아버지. 성진이 죽그릇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저희가 불안해요.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119 불러야 하고 병원 가야 하고. 저희 생활이 있다고요. 나는 내 짐이 아니야. 짐이라뇨? 성진이 웃었다. 비웃는 웃음이었다. 아버지가 짐이 아니면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버지 때문에 저희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성진아. 공장도 아버지 때문에 망해가고 있어요. 거래처들이 다 걱정해요. 사장이 늙어서 일 못한다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건. 그래서 제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빼고. 아버지는 이제 쉬세요. 요양병원에서. 성진이 일어섰다. 월요일 아침 9시. 제가 모시러 올게요. 준비하세요. 나는 안 가. 아버지 의견 안 물어봐요. 성진이 나갔다. 유라가 따라 나가면서 돌아봤다. 눈에 경멸이 가득했다. 정호는 죽그릇을 바라봤다. 식어 있었다. 차가웠다. 아들의 마음처럼. 그날 밤 정호는 또 복도 소리를 들었다. 여보, 아버지가 버티면 어떡해? 유라였다. 억지로라도 데려갈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돼. 근데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 그럼 정신과 의사 불러서 진단받게 할 거야. 치매 초기 증상 있다고 하면 돼. 오빠 똑똑하다. 당연하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놓칠 순 없어. 관은 언제 쓸 거야? 요양병원 가면 금방이지. 거기 관리 엉망이야. 약도 대충 주고 식사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당뇨 환자는 석 달이면 가. 그럼 석 달 후면 강남이네. 응. 우리 새 출발. 두 사람이 웃었다. 정호는 주먹을 쥐었다. 이를 갈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토요일 아침. 정호는 결심했다. 싸우기로.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핸드폰을 꺼냈다. 김대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월요일 아침 8시. 공장 앞에서 만나자. 증거 다 가져와.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정호는 서랍을 뒤졌다. 옛날 서류들이 있었다. 공장 등기부, 토지 대장, 특허 증서. 정호는 확인했다. 토지 소유자 박정호, 특허권자 박정호. 성진은 경영권만 가져갔다. 진짜 자산은 여전히 정호 것이었다. 이걸 몰랐구나. 정호가 중얼거렸다. 성진은 자기가 모든 걸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핵심은 여전히 정호 손에 있었다. 정호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꺼냈다. 통장, 비밀 계좌, 성진이 모르는 잔액 1억 2천만 원. 정호가 평생 몰래 모은 돈이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 상황이 지금이었다. 싸워보자. 정호는 관을 바라봤다. 1,000만 원짜리. 아들이 준비한 자기 무덤. 이걸로 내 무덤을 만들어주마. 정호의 눈에 불이 켜졌다. 일요일. 손자가 왔다. 12살 민준이었다. 할아버지. 민준아 왔니? 민준은 평소와 달랐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할아버지,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민준이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여보, 아버지 보험금이랑 공장 팔면 얼마야? 성진의 목소리였다. 한 18억? 유라였다. 민준이 대학 등록금까지 다 해결되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셔야 하는데. 녹음이 끝났다. 민준이 울었다. 할아버지 미안해. 나 몰랐어. 엄마 아빠가 그런 사람들인 줄. 정호는 손자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 도망가. 요양병원 가면 안 돼. 도망 안 가. 할아버지가 해결할게. 어떻게? 정호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아, 이 녹음 파일 할아버지한테 보내줄 수 있니? 응. 고맙다. 넌 착한 아이야. 민준이 갔다. 정호는 핸드폰을 켰다. 녹음 파일이 도착했다. 결정적 증거였다. 정호는 미소 지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40년 사업가의 미소였다. 이제 시작이다. 일요일 밤. 정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은 어두웠다. 성진네 가족은 모두 잠들었다. 관이 눈앞에 있었다. 정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손을 뻗었다. 오동나무의 차가운 표면이 손끝에 닿았다. 매끄러웠다. 정성껏 만든 관이었다. 1,000만 원짜리. 최고급. 정호는 관 뚜껑에 손을 올렸다. 기름때 묻은 손이었다. 40년간 공장에서 쇠를 만지고 기계를 돌리고 용접을 하며 만들어진 손이었다. 거칠고 갈라진 손. 그 손으로 정호는 세 식구를 먹여 살렸다. 아들을 대학 보냈다. 손자를 키웠다. 공장을 세웠다. 이제 그 손이 자신의 관을 쓰다듬고 있었다.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기 위해 평생 기름때를 묻혔던 내 손이 이제는 내 마지막 길을 재촉하기 위해 아들이 남기고 간 이 차디찬 오동나무의 결을 쓰다듬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비로소 아들의 마음이 나를 향해 얼마나 오래전에 싸늘한 관뚜껑처럼 닫혀버렸는지를 깨달았다.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관 위로 촉촉하게 젖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이 자기를 사랑이 아닌 돈으로 보기 시작한 게. 정호는 기억을 더듬었다. 20살 성진. 용돈을 받으며 웃었다. 진심이었다. 30살 성진. 창업 자금을 받으며 고마워했다. 아직 진심이었을까? 40살 성진. 공장을 물려받으며 뭐라고 했던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에 온기가 있었던가? 정호는 알 수 없었다. 언제부터 아들이 변했는지, 아니 애초에 아들은 자기를 사랑한 적이 있었는지. 정호는 고개를 들었다. 집안을 둘러봤다. 이 집도 정호가 샀다. 15년 전 성진이 결혼할 때 3억짜리 아파트 대출을 받아서 아직도 갚고 있는 대출. 거실 장식장도 정호가 샀다. 성진이 좋아하던 원목 가구 500만 원. TV도 정호가 샀다. 손자 돌잔치 때 75인치 300만 원. 정호가 사준 게 아닌 게 뭐가 있나? 그런데 정호가 받은 건 뭔가? 관이었다. 정호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다. 내가 바보였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자식이 날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 내가 주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정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민준이가 보낸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여보, 아버지 보험금이랑 공장 팔면 얼마야? 한 18억? 민준이 대학 등록금까지 다 해결되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셔야 하는데. 정호는 핸드폰을 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부수지 않았다. 이건 증거였다. 무기였다. 정호는 일어섰다. 방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옛날 사진들이 있었다. 한 장을 꺼냈다. 성진이 5살 때 사진이었다. 정호가 안고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행복한 얼굴이었다. 이때는 진짜였을까? 정호는 사진을 바라봤다. 오래도록. 그리고 사진을 찢었다. 찍. 반으로 갈라졌다. 정호와 성진이 분리됐다. 이제 남이다. 정호는 찢어진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다. 적이었다. 정호는 가방을 챙겼다. 등기부등본, 특허 증서, 통장, 김대리가 준 증거 자료들, 민준이의 녹음 파일, 무기들이었다. 정호는 거울을 봤다. 65세의 얼굴. 주름이 깊었다. 머리는 하얘졌다. 허리는 굽었다. 하지만 눈은 달랐다. 예전의 눈이 돌아왔다. 25세의 공장을 세울 때의 눈. 사업가의 눈. 살아남기 위해 싸우던 눈. 아직 안 죽었어. 정호는 중얼거렸다. 내가 날 죽이려 하지만 내가 먼저 너를 죽이겠다. 사업적으로. 정호는 시계를 봤다. 밤 11시. 월요일까지 10시간. 충분했다. 정호는 노트북을 켰다. 오래된 노트북이었다. 하지만 작동했다. 이메일을 열었다. 변호사에게 메일을 썼다. 긴급 상담 요청합니다. 월요일 아침 7시 가능하십니까? 경영권 분쟁 건입니다. 전송. 5분 후 답장이 왔다.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오십시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 단추를 끼웠다. 다음은 회계사였다. 공장 회계 긴급 감사 요청합니다.
횡령 의심 건입니다. 전송. 10분 후 답장. 월요일 오전 중 방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추. 정호는 은행 앱을 열었다. 공장 계좌. 성진이 대표로 있는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김대리 말이 맞았다. 성진 컴퍼니로 돈이 계속 빠져나갔다. 지난 석 달간 총 1억 2천만 원. 정호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증거 확보. 그리고 카드사에 전화했다. 24시간 상담센터였다. 여보세요. 정호 정밀 법인카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아들이 제 법인카드로 1,000만 원짜리 관을 구매했는데요. 이거 제가 승인한 게 아닙니다. 카드 도용입니다. 네. 관을요? 네. 장내용 관입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죠. 상담원이 당황했다. 그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방문하겠습니다. 결제 취소하고 사용자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단추. 정호는 잠시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흥분이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싸움, 생존, 전쟁. 정호는 좋아했다. 이 느낌을, 살아있다는 느낌을. 마지막으로 정호는 메모를 작성했다. 복수 계획. 1단계 법적 권리 확보. 변호사 상담. 경영권 제한. 2단계 횡령 증거 확보. 회계 감사. 고발. 3단계 관채무 이전. 아들에게 떠넘기기. 4단계 공개 망신. 사회적 매장. 5단계 사업 파괴. 완전한 파산. 6단계 자산 보호. 공장 부지 활용 불가능하게 만들기. 정호는 메모를 저장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월요일이 시작됐다. 정호는 가방을 챙겼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성진네 가족은 모두 자고 있었다. 정호는 집을 나섰다. 마지막으로 관을 봤다. 잘 있거라. 곧 주인을 찾아줄게. 문을 닫았다. 정호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혼자.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전쟁이 시작됐다. 월요일 아침 7시. 정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이성훈 변호사. 30년 경력. 기업 분쟁 전문가. 박 사장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아드님께 경영권을 이양하셨지만 토지 소유권과 핵심 특허권은 여전히 사장님 명의시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결정적입니다. 경영권만으로는 공장을 팔 수 없어요. 땅이 사장님 거니까.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특허는 정밀 가공 기술 특허입니다. 우리 공장의 핵심이죠. 이게 없으면 주요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완벽하군요. 이 변호사가 웃었다. 아드님이 실수하셨네요. 경영권만 가져가고 진짜 자산은 놓쳤어요.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선 특허 사용권을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 허락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거죠. 그럼 공장이 멈추는데요. 그게 목적 아니신가요? 정호는 잠시 생각했다. 직원들이 떠올랐다. 20명. 그들도 생계가 있었다. 직원들은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특허 사용권을 제한하되 조건을 다는 겁니다. 횡령 자금 반환, 경영권 제협의. 이걸 거부하면 그때 가동 중단. 좋습니다. 그리고 횡령건은 고발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승소 가능성 높아요. 이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오늘 중으로 내용 증명 발송하겠습니다. 특허 사용 제한, 횡령 자금 반환 요구, 경영권 제협의 요청.
3가지. 감사합니다. 정호가 일어섰다. 첫 번째 무기를 장전했다. 오전 8시. 정호는 공장 앞에 서 있었다. 김대리가 뛰어왔다. 사장님, 김대리 고생 많았네. 이거 전부입니다. 김대리가 봉투를 건넸다. 두툼했다. 통장 사본, 계약서, 거래 내역, 녹취록. 다 있습니다. 정호가 봉투를 열어봤다. 완벽했다. 성진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다. 이거면 충분해. 사장님, 박성진 대표님이 곧 오실 겁니다. 사장님 모시러. 알아. 내가 데뷔했네. 그때 검은색 제네시스가 들어왔다. 성진이었다. 차에서 내렸다. 정호를 보고 굳었다. 아버지, 여기 왜 계세요? 내 공장인데 내가 왜 오면 안 되나? 아버지, 오늘 요양병원 가시기로 했잖아요. 나 안 가. 성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약속했잖아요. 약속은 무슨? 넌 내 허락도 없이 정했지. 아버지. 성진이 다가왔다. 정호의 팔을 잡으려 했다. 정호가 뿌리쳤다. 손 떼. 아버지, 제 말 들으세요. 건강 위해서. 건강은 내 엉덩이. 넌 내 보험금이 필요한 거잖아. 성진의 얼굴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나 다 알아. 내가 공장 돈 빼돌린 것도, 성진 컴퍼니로 1억 넘게 빼간 것도, 부동산 업자랑 땅 팔려고 한 것도, 그건, 그리고 이것도. 정호가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여보, 아버지 보험금이랑 공장 팔면 얼마야? 한 18억? 성진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이건 어디서? 내 아들이 줬다. 민준이. 착한 손자지. 그 새끼가. 새끼? 내 아들을 새끼라고 불러? 정호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너야말로 이 새끼 아니냐. 살아있는 애비한테 관 사다 준. 성진이 뒤로 물러섰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그냥. 오해? 법인카드로 1,000만 원짜리 관 36개월 할부로 산 게 오해야? 정호가 성진에게 다가갔다. 너 오늘부터 공장 못 들어와. 뭐? 경영권 정지시켰어. 변호사 통해서. 횡령 혐의로. 아버지, 그게 무슨. 그리고 특허 사용권도 제한했어. 내 허락 없이 우리 기술 못 써. 그럼 공장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성진이 비틀거렸다. 아버지,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왜? 내 계획 망가져서? 공장 망해요. 거래처들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도 돼. 어차피 넌 팔아먹을 생각이었잖아. 정호가 돌아섰다. 김대리, 직원들 모아. 네. 5분 후 직원 20명이 모였다. 성진은 차에 기대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여러분. 정호가 직원들을 봤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성진 대표는 오늘부로 경영권이 정지되었습니다. 횡령 혐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지난 석 달간 회사 돈 1억 넘게 빼돌렸습니다. 회계 감사가 오늘 중 진행됩니다. 사장님.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공장은 계속 돌아갑니다. 제가 다시 경영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안도의 박수였다. 성진은 차에서 무너져 내렸다.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 정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사무실로 들어갔다. 성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문이 닫혔다. 정호는 웃었다.
통쾌했다. 오전 10시. 정호는 카드사 지점에 앉아 있었다.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이었다. 사장님, 이미 결제가 완료된 거니라. 지점장님, 제 법인카드를 제 허락도 없이 제 아들이 사용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카드 도용 아닙니까? 하지만 아드님이 법인 대표이시고 경영권은 있어도 카드 사용 권한은 저한테 있습니다. 약관 확인해 보세요. 지점장이 서류를 뒤적였다. 얼굴이 어두워졌다. 확인해 보니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카드 명의자 동의 없는 사용은 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제 취소는 어렵지만 채무자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실사용자인 박성진 씨 개인에게로.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류 작성하시면 일주일 내로 처리됩니다. 정호는 서류를 받았다. 꼼꼼히 읽었다. 채무 이전 동의서, 실사용자 확인서, 할부 채무 인수각서, 모두 성진 앞으로 사인을 했다. 지점장이 서류를 받았다. 처리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가 일어섰다. 두 번째 무기를 발사했다. 1,000만 원짜리 빚더미. 36개월 할부. 이제 성진 것이었다. 오후 2시. 회계사가 공장에 도착했다. 정장 입은 3명. 가방에 서류가 가득했다. 박 사장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계사들이 장부를 펼쳤다.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 계약서를 검토했다. 3시간 후 회계사가 나왔다. 사장님, 심각합니다. 얼마나? 총 1억 3천만 원이 부당하게 유출됐습니다. 성진 컴퍼니로 간 돈이 1억 2천, 개인 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이 1,000만 원. 증거는 명확합니다. 컨설팅 계약서는 위조고 실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횡령입니다. 회계사가 보고서를 건넸다. 이거 가지고 고소하시면 됩니다. 승소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는 보고서를 받았다. 세 번째 무기였다. 결정타였다. 오후 5시. 정호는 경찰서에 있었다.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 박성진. 혐의 업무상 횡령, 배임. 경찰이 고소장을 받았다. 증거 자료가 상당히 많네요. 충분합니까? 네, 이 정도면 입건 가능합니다.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정호가 일어섰다. 네 번째 무기. 법의 칼날. 밖으로 나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었다. 정호는 핸드폰을 꺼냈다. 성진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왔었다. 문자도 수십 개. 아버지, 제발 전화 받으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경찰서에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정호는 읽었다. 답하지 않았다. 차단했다. 이제 성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정호는 공장으로 돌아왔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있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리 고생했네. 아닙니다. 당연한 일 한 겁니다. 김대리가 물었다. 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호는 공장 건물을 올려다봤다. 40년 세월이 담긴 곳이었다. 이 공장은 지킬 거야. 하지만 성진에게는 절대 안 넘어가. 네. 그리고 정호가 웃었다. 성진에게 선물 하나 더 줄 거야. 평생 잊지 못할. 김대리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곧 알게 될 거야. 정호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검색했다.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 여러 업체가 나왔다. 정호는 그중 가장 큰 곳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장기 임대 계약 상담하고 싶습니다.
어떤 토지이십니까? 공장 부지입니다. 5,000평. 위치는 좋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고요. 재개발 예정이면 임대료가 높을 텐데요. 아닙니다. 싸게 드릴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20년 장기 계약. 그리고 산업 폐기물을 이 땅에 적법하게 처리해 주세요. 토양 오염 기준 안에서. 아, 그러시면 재개발이 어려워지는데요. 그게 목적입니다.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다. 특이한 요청이시네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연 5천만 원. 그 위치에 그 금액이면 파격적인데요. 계약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계약서 준비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었다. 정호는 의자에 기댔다. 5번째 무기였다. 가장 치명적인 성진이 노리던 땅. 재개발로 수십억을 벌 수 있는 땅. 그 땅을 정호는 20년간 산업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 것이었다. 적법하게. 문제없이. 하지만 재개발은 불가능하게. 성진의 꿈은 산산조각 날 것이었다. 정호는 웃었다. 창밖을 봤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이다. 정호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광고업체였다. 현수막 제작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문구는 이렇게 해주세요. 효자 아들 박성진 대표가 선물한 1,000만 원짜리 안식처. 크게 만들어주세요. 5m짜리로. 네. 무슨 내용인지. 그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정호는 계획을 정리했다. 내일 아침. 관을 트럭에 싣는다. 성진 회사 앞으로 가져간다. 현수막과 함께 전시한다. 모든 사람이 볼 것이었다. 성진의 거래처가. 직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관을 선물한 아들. 그 소문은 퍼질 것이었다. 인터넷에, SNS에, 뉴스에. 성진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었다. 정호는 만족스러웠다. 완벽한 복수였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화요일 아침 8시. 트럭이 정호의 집 앞에 섰다. 정호가 직접 운전했다. 40년 만에 다시 잡은 핸들이었다. 김대리 같이 가자. 네, 사장님. 김대리와 직원 2명이 집에 들어갔다. 거실에 관이 있었다. 1,000만 원짜리 오동나무 관. 이걸 옮기는 겁니까? 그래. 조심해서. 4사람이 관을 들었다. 무거웠다. 천천히 나왔다. 트럭에 실었다. 정호는 현수막도 실었다. 5m짜리. 빨간 글씨로 쓰여 있었다. 효자 아들 박성진 대표가 선물한 1,000만 원짜리 안식처. 출발했다. 성진의 회사로. 성진 컴퍼니.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사무실이었다. 30분 후 도착했다. 오피스 빌딩 1층 로비. 유리로 된 멋진 건물이었다. 여기다. 정호가 지시했다. 직원들이 관을 내렸다. 로비 정중앙에 놓았다. 그리고 현수막을 걸었다. 로비 천장에서 내려오도록. 효자 아들 박성진 대표가 선물한 1,000만 원짜리 안식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빌딩 경비원이 달려왔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선물 전달이요. 정호가 웃었다. 제 아들 박성진 대표가 준 선물입니다. 이거 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1,000만 원짜리 최고급 관이죠. 경비원이 당황했다. 이거 치워야 합니다. 왜요? 제 소유물인데. 제 아들이 법인카드로 제 이름 앞으로 주문한 겁니다. 이제 그 빚을 아들한테 돌려주러 왔어요. 정호가 서류를 꺼냈다. 여기 카드사 채무 이전 확인서 있습니다.
이제 이관 할부금은 박성진 대표 개인이 갚습니다. 36개월 동안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찍었다. 동영상을 찍었다. 저 사람이 박성진 대표 아버지래.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관을 선물했다고. 미쳤네. 1,000만 원이나 하는 거를? 소문이 퍼졌다. 빠르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성진이 뛰어나왔다. 유라도 함께였다. 아버지. 성진이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긴. 네가 준 선물 돌려주러 왔지. 정호가 관을 가리켰다. 이거 네가 내 이름으로 주문했잖아. 1,000만 원짜리. 법인카드 36개월 할부로. 아버지, 그건. 이제 이 빚은 네 거야. 카드사에서 채무자 변경했어. 매달 28만 원씩 3년 동안 갚아라. 성진의 얼굴이 하얘졌다. 아버지, 제발. 이거 치워주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봐야지.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호가 주변 사람들을 봤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효자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관 사주는 효자. 사람들이 성진을 봤다. 경멸의 눈빛이었다. 저 사람이 박성진 대표? 회사 망하겠네. 저런 사람이랑 거래하고 싶지 않은데. 유라가 정호에게 달려들었다. 아버지, 우리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창피? 내가 창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창피한 짓을 했지. 정호가 유라를 밀쳤다. 녹음 파일 기억나? 내가 죽으면 18억 받는다던 그 계획? 유라의 입이 벌어졌다. 어떻게? 민준이가 다 들려줬어. 착한 손자지. 성진이 무릎을 꿇었다. 로비 한복판에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정호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넌 날 죽이려 했어. 요양병원에 쳐넣어서 빨리 죽게 만들려고. 그래놓고 용서를 바래? 아버지, 난 이미 용서 같은 거 버렸어. 너희도 날 버렸잖아. 정호가 돌아섰다. 이 관은 여기 두고 간다. 네 사무실 로비에. 모두가 볼 수 있게. 아버지, 안 됩니다. 싫으면 네가 치워. 하지만 이미 사진 찍힌 건 어쩔 수 없겠지. 정호가 주변을 봤다. 수십 명이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다.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재미있겠다. 정호가 트럭에 올랐다. 출발했다. 백미러로 성진을 봤다. 무너져 있었다. 관 앞에. 김대리가 말했다. 사장님,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아직 멀었네. 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날 오후. 인터넷이 폭발했다. SNS에 사진이 올라왔다. 동영상이 올라왔다. 강남 오피스텔 로비에 관 전시 디귿디귿. 효자 아들이 아버지한테 관 선물. 1,000만 원짜리 관을 법인카드로 할부 구매. 조회수가 치솟았다. 댓글이 달렸다. 미쳤네 진짜. 저런 인간이 회사 대표라고. 저 회사랑 거래 끊어야겠다. 저게 사람이야? 기사가 나왔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박성진 대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관 선물 논란. 성진의 회사 전화가 불났다. 거래처들이 전화했다. 박 대표님 기사 봤는데요. 이거 사실입니까? 계약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지가 중요해서요. 이런 분과는 전화를 끊었다. 하나둘씩 모든 거래처가. 성진의 회사는 하루 만에 텅 비었다. 직원들이 사표를 냈다. 대표님, 저 여기서 못 일하겠습니다. 저도요. 죄송합니다. 성진은 혼자 남았다. 빈 사무실에. 로비의 관과 함께. 수요일. 정호는 세무서를 방문했다.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박성진의 성진 컴퍼니 탈세 및 횡령 의심 건입니다. 세무조사관이 보고서를 받았다. 금액이 상당하네요. 1억 넘게. 제 회사 돈을 빼돌려서 유령 회사 만든 겁니다.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이틀 후 세무서에서 성진 컴퍼니를 급습했다. 장부를 압수했다. 통장을 조사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탈세, 횡령, 자금 세탁. 박성진 씨 추징금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 들어갑니다. 성진은 무너졌다. 회사는 폐업했다. 통장은 압류됐다. 재산은 동결됐다. 며칠 만에 성진은 모든 걸 잃었다. 목요일, 정호는 산업 폐기물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공장 부지 5,000평. 20년 장기 임대. 박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위치에 이 가격이면 파격적입니다. 좋은 일 하시라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공장 땅은 20년간 폐기물 처리장이 되었다. 재개발은 불가능해졌다. 토양 오염 때문에. 적법한 오염이지만 그래도 오염이었다. 성진이 노리던 수십억의 꿈은 사라졌다. 정호는 웃었다. 마지막 무기를 발사했다. 금요일. 성진이 정호의 공장에 나타났다. 초췌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줘? 정호가 성진을 봤다. 넌 날 죽이려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성진이 울었다. 진짜 눈물이었다. 회사 망했어요. 거래처 다 끊겼고 직원들 다 나갔고 세무서에서 추징금 나왔어요. 그래서 땅이라도 팔게 해주세요. 아버지 땅이잖아요. 그거 팔면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호가 고개를 저었다. 땅은 못 팔아. 왜요? 20년 임대 계약했어. 산업 폐기물 업체한테. 성진의 얼굴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내가 누리던 그 땅. 재개발로 수십억 벌 수 있던 그 땅. 이제 20년간 쓰레기 처리장이야. 아버지, 넌 내 목숨을 쓰레기처럼 여겼잖아. 그래서 내 꿈도 쓰레기로 만들어줬어. 성진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제발 제발요. 이제 네가 할 일은 빚 갚는 거야. 관 할부금 28만 원씩 36개월. 세무서 추징금 5천만 원. 그리고 내가 고소한 횡령건 처리. 정호가 성진을 내려다봤다. 평생 갚으면서 살아라.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후회하면서. 정호가 돌아섰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문을 닫았다. 성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정호는 귀를 막지 않았다. 들었다. 끝까지. 그리고 웃었다. 복수는 완성됐다. 6개월 후. 정호는 공장 옥상에 서 있었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다. 아래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다. 40년 전 그 소리. 익숙한 소리. 살아있다는 소리. 직원들은 웃고 있었다. 임금이 올랐다. 복지가 나아졌다. 정호는 그들을 챙겼다. 40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을. 김대리가 올라왔다. 사장님, 이번 달 실적 나왔습니다. 어때? 작년 대비 20% 증가입니다. 거래처들이 돌아왔어요. 성진 대표 때 나갔던 곳들이. 그래.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이 다시 오시니까 믿을 수 있대요. 40년 신뢰가 있으니까. 고맙네. 김대리가 말했다. 박성진 전 대표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편의점에서 알바하신대요. 빚 갚으려고.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궁금하지 않았다.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며느님은 이혼 소송 넣으셨다던데요. 그래. 돈 없어지니까 바로 떠났대요. 정호는 웃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유라는 처음부터 돈을 사랑했으니까. 김대리가 내려갔다. 정호는 혼자 남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할아버지. 민준아. 할아버지, 나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 그래, 와라. 할아버지랑 같이 밥 먹고 싶어. 그래, 맛있는 거 사줄게. 사랑해, 할아버지. 나도. 전화를 끊었다. 정호는 미소 지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민준이는 엄마랑 살고 있었다. 유라가 이혼하면서 데려갔다. 하지만 민준이는 매주 정호를 찾아왔다. 진짜 가족이었다. 정호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민준이와 찍은 사진. 지난주에 놀이공원에서 둘 다 웃고 있었다. 행복한 얼굴이었다. 이게 가족이지. 정호가 중얼거렸다. 정호는 새 삶을 살기 시작했다. 천천히, 여유롭게.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했다. 공원을. 40년 만에 본 아침 햇살이었다. 예전엔 이 시간에 공장에 있었다. 기계를 켰다. 직원들을 맞이했다. 쉴 틈이 없었다. 이제는 달랐다. 경영은 김대리에게 많이 맡겼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정호는 큰 결정만 했다. 나머지는 직원들이 알아서 했다. 건강도 챙기기 시작했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갔다. 약을 빠짐없이 먹었다. 당뇨 수치가 내려갔다. 혈압도 안정됐다. 의사가 말했다. 박 사장님 좋아지고 계십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니까. 정호는 웃었다. 스트레스. 그게 독이었다. 아들이 주던 독. 이제는 없었다. 아들도. 독도. 정호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공장 근처. 20평짜리.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다. 집은 깨끗했다. 정호가 직접 청소했다. 40년 만에 해보는 집안일이었다.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었다. 저녁엔 요리를 했다. 간단한 것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말이. 혼자 먹기에 충분했다. TV를 봤다. 예능 프로그램. 웃었다. 진심으로.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었다. 어느 일요일. 정호는 민준이와 영화를 보러 갔다. 만화 영화였다. 민준이가 고른 거였다. 할아버지 재미있어? 응, 재미있다. 정호는 진짜 재미있었다. 민준이가 웃는 게 좋았다. 그것만으로도. 영화가 끝나고 식당에 갔다. 돈가스 집이었다. 할아버지, 여기 맛있어. 그래? 그럼 많이 먹어. 민준이가 돈가스를 먹었다. 맛있게. 정호는 그 모습을 봤다. 흐뭇했다. 민준아. 응? 학교는 재미있니? 응, 친구들이랑 잘 지내. 그래, 다행이다. 할아버지, 나 나중에 크면 공장 일 배우고 싶어. 정호는 멈췄다. 왜?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멋있잖아.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참았다. 울면 안 됐다. 그래, 그때 되면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줄게. 약속, 약속. 둘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정호는 웃었다. 행복했다. 이게 가족이었다. 피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저녁에 민준이를 집에 데려다 줬다. 민준이 엄마가 문을 열었다. 유라였다. 민준아, 들어가. 응, 엄마. 할아버지 안녕. 그래, 잘 가. 민준이가 들어갔다.
유라가 정호를 봤다. 눈을 피했다. 저기 아버님. 뭔가. 죄송합니다. 정말.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알아요. 변명 안 할게요. 근데 민준이는 계속 봐주세요. 아버님밖에 없어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는 내 손자니까. 당연히 볼 거야. 감사합니다. 유라가 고개를 숙였다. 정호는 돌아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차에 올랐다. 출발했다. 백미러로 유라를 봤다. 서 있었다. 작아 보였다. 정호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미움도, 분노도 그냥 없었다. 모든 게 끝났다. 1년 후, 정호는 공장 창립 4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직원들이 다 모였다. 20명. 그리고 가족들도 40명 넘게 모였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41년 동안 이 공장을 지켜주셔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박수가 터졌다. 앞으로도 함께 가겠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제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공장을 이어가 주십시오. 정호가 김대리를 봤다. 김대리 앞으로. 네 사장님. 자네가 이 공장 부사장이야. 직원들이 환호했다. 김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장님. 자격 있어. 지난 1년 봤어. 자네라면 이 공장 잘 이끌 거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다. 정호는 웃었다. 이게 진짜였다. 가족이, 동료가, 믿음이, 피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그날 밤, 정호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정호는 채널을 돌렸다. 예능으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할아버지, 오늘 행사 사진 찍었어. 멋있었어. 나중에 나도 저런 어른 될래. 정호는 답장을 보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믿어.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정호는 생각했다. 지난 1년을 아들에게 배신당했다. 죽을 뻔했다. 관까지 받았다. 하지만 싸웠다. 이겼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찾았다. 진짜 삶을, 진짜 행복을. 돈이 아니었다. 명예도 아니었다. 자식도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었다.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었다. 정호는 일어났다. 침대로 갔다. 누웠다. 편안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다.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악몽 없는 잠이었다. 정호는 웃으며 잠들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65세의 새로운 삶이. 늦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진짜로 살았다. 자기 자신으로.